경제 채널 서울경제TV.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협정인 TPP 협상이 우리나라가 빠진 채 최종 타결된 가운데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도 어떤 형태로든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말 인사철이 다가오면서 샐러리맨들이 구도조정 칼바람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덕에 매출이 늘어난 백화점 업계가 여세를 몰아 추가 세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차량 등록번호로 각종 차량 정보와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화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주도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가 전격 타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자유무역 협정 협상에서 빠져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도 어떤 형태로든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협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협상이 현지 시간으로 5일 미국에서 7년 만에 최종 타결됐습니다. 이번 TPP에 참여를 선언한 국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2개국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 베트남, 캐나다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국가의 GDP 규모를 더하면 세계 전체의 약 40%에 이를 정도로 거대 자유무역 협정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TPP에 참여할지를 두고 저울질하며 협상에 빠져 있었지만 세계 주요국이 협상을 적극 타결한 데 이어 우리 역시 TPP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도 어떤 형태로든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은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부총리는 TPP에 가입하더라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TPP 참여를 한 발 늦게 검토하는 이유는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TPP 출범으로 국제 교역 시장에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석유와 화학, 전자기계, 자동차 부품 등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업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TPP 참여 시 캐나다를 비롯해 뉴질랜드와 멕시코 등의 국가의 무역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면 발효 후 10년간 총 1.8%의 GDP 증대 효과가 있지만 가입하지 않으면 0.12%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한 발 늦은 참여로 우리 측에 불리한 것이 많은 협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타결 소식에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서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 섬유의복지수는 1.16% 상승했고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한세실업이 장중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는 등 4% 급등했습니다. 태평양물산, 경방 등 의류 OEM주와 방직업체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베트남에 생산 거점을 둔 의류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업체들이 TPP 역내 관세 철폐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입니다. 반면 자동차 업종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일본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지만 이번 TPP 협상 타결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차는 3.6% 내린 15만 8천 원에 마감했고 기아차도 3.24% 하락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연말 인사철이 다가오자 구조조정 칼바람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실적이 감소한 탓인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감원 칼바람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연말 인사철이 다가오면서 실적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과 연결되는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하는 상황이고 향후 중국 등 신흥국 경기 전망이 어둡다 보니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신규 수주가 끊긴 조선업종은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저유가와 중국 수요 둔화로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 업계도 쉬쉬하며 인력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는 인력 재배치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대규모 감원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부실이 금융 부실로까지 전이가 돼서 위기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 부실로 전이가 되기 전에 구조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기업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비교적 경기 흐름이 양호한 미국의 기업들도 대거 감원에 나서는 등 세계의 실직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9월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감원 계획 규모는 HP 3만 명을 포함해 총 5만 8천여 명입니다. 이는 전달보다 43% 급증한 수치입니다. 3분기 전체로는 20만 5천여 명으로 분기 기준으로 6년 만에 최대입니다. 스위스와 스페인, 중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대규모 감원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광산 기업인 글렌코어는 남아공 석탄 탄광을 폐쇄하면서 620명을 해고했으며 1000명 해고로 이어질 백금광산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에너지 업체 랩솔은 앞으로 3년간 1,500명을 줄일 계획입니다. 원자재 가격 약세에 진앙지인 중국의 충격은 더 심한 상황입니다. 중국 동북 지역 최대 석탄 기업인 룽메이 광업그룹은 적자 누적으로 3개월 내 직원 10만 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나라들이 없고 우리나라 수출도 계속 줄고 있어 이번 겨울은 국내 기업 임직원들에게 더욱 추운 시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에 유통업계가 오랜만에 한바구음을 지었는데요. 명품 불참에 할인도 제한적이라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많았지만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할인 기간 동안 매출이 2자릿수 이상 뛰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남은 기간 동안 추가 세일에 나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한 후 첫 주말을 맞은 백화점. 조금이라도 저렴한 물건을 사기 위해 이곳을 찾은 국내 소비자에 국경절을 맞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까지 뒤섞여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정부가 기획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미국과 비교해 제한적 할인 품목과 할인율로 졸속 논란에 부딪혔지만 유통업계는 일단 초반 고객몰이는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행사 시작 직후 4일간 국내 백화점 3사 행사 초기 매출이 평균 20% 이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 같은 매출 훈풍세를 추가 세일을 통해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제일 먼저 추가 세일 바람에 불을 붙인 업체는 롯데. 롯데백화점은 오늘 18일까지 140개 브랜드가 참여한 100억 원어치의 물량을 노마진으로 내놓습니다. 아울러 인기 가전을 포함한 40여 개 브랜드가 새로 세일에 참여하고 70여 개 다양한 의류 브랜드도 할인폭을 20%포인트 높였습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그리고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세일률을 확대하고 신규 세일 참여 브랜드를 늘렸습니다. 18일까지 하는 행사 기간 동안에 이렇게 혜택을 늘린 만큼 많은 고객들이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도 각각 50여 개 브랜드의 세일률을 최대 20%까지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게다가 자사가 수입하는 고가 제품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현대백화점은 이태리 브랜드 등 20여 개를 최대 90%까지 세일하고 오는 9일부터 3일간 200여 개 브랜드의 겨울 상품을 70% 할인합니다. 신세계백화점도 120여 개 단독 브랜드 할인율을 높이고 일부 수입 브랜드의 신상품도 처음으로 30% 할인한 특별가에 선보입니다. 신세계는 이번 행사 특수에 기존 12일이었던 정기 휴점일도 19일로 바꿨습니다.
백화점뿐 아니라 대형마트와 면세점까지 할인 브랜드 확대와 최대 80% 할인 등 추가 혜택을 발표하면서 고객 모으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올라가고 지급 기간도 늘어나지만 지급 요건은 더 엄격해집니다. 구직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지급 기간은 90일에서 240일까지 해서 120일에서 270일까지로 30일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 원에서 내년 643만 원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은 엄격해집니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직 전 2년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여파로 폭스바겐의 9월 신규 등록 대수가 전달보다 7.8% 줄었습니다. 폭스바겐 차종의 등록 실적은 8월 3,145대에서 지난달 2,901대로 감소했습니다. 8월에 854대의 신규 등록으로 수입차 베스트셀링카 1위에 올랐던 파사트 2.0 TDI는 9월에 583대에 그쳐 4위로 처졌습니다. 3위였던 골프 2.0 TDI의 등록 대수도 740대에서 430대로 급감해 9위까지 밀렸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아우디 A6 35 TDI의 판매 실적 역시 8월 795대에서 지난달 661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수입차 전체 실적은 올랐습니다. 지난달 전체 수입차 등록 대수는 전달보다 12% 늘어난 2만 381대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대수는 17만 9,120대로 전년 동기보다 22.8% 증가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빚은 폭스바겐, 아우디 디젤차 차주의 집단 소송이 국내에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바르는 운전자 38명을 원고로 매매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 청구 2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원고는 각 3천만 원씩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차 소송 이후 약 1,000건의 문의가 들어왔다며 13일 3차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매주 한 차례씩 추가 소송을 할 예정으로 원고인단은 100여 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은 추후 중고가치 하락과 중고 차량 구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포스코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실적 하락이 주된 이유라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좀 나아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11년여 만에 최저가 기록, 52주 신저가 경신. 대한민국 대표주라고 불리던 포스코의 주가가 그야말로 추풍낙엽 신세입니다. 포스코의 주가는 종가 기준 1월 1일 28만 3,500원에서 이달 5일 16만 7천원으로 연초 대비 40%가량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장중 한때 16만 7천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포스코 주식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현대중공업그룹은 계열사가 보유한 포스코 지분을 전량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포스코의 주가 순자산 비율은 0.4배로 자산 대비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포스코의 연결 영업이익은 2조 9,961억 원을 기록한 2013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3조 원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도 지난해 65조 984억 원에서 5에서 6% 떨어진 61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코 그룹의 해외 법인은 지난해 2천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구매 업종인 조선, 건설과 자동차의 업황이 시들하고 무엇보다 중국에서 기술력이 크게 필요 없는 저부가 가치 철강의 물량을 대거 공급해 철강 시황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너무 물량을 많이 만들어서 수요대로 공급이 너무 많아서 계속 가격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안 좋아지니까 계속 지금 철강주 대표 선수인 포스코 주가가 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중국 철강업체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철강의 공급 과잉이 해소돼 내년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를 지금 구조도 하고 있는데 이 진행이 약간 느려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급 과잉이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적 부진에 더해 검찰 수사 등 포스코를 둘러싼 경영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11년 만에 최저가를 보이고 있는 포스코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희망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차량 등록 번호로 각종 차량 정보와 검사 이력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내일부터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과 스마트폰 앱 마이카 정보에 접속하면 차명과 차종, 용도, 최초 등록일자,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의 기본 정보와 정비 이력, 자동차세 체납, 압류 등록 횟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이력 정보 확인이 쉬워짐에 따라 사고차를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키는 중고차 거래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10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 2지구에 동천자이 1차분 분양이 시작됩니다. 강남과 판교 생활 인프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을 만큼 교통 편의성과 입지 여건이 좋지만 동천역 주변의 유통업 단지와 초등학교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또 적정한 분양가인지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GS건설이 오는 10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 2지구에 동천자의 1차분 1,437가구를 분양합니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북측으로는 판교 신도시가, 동측으로는 분당 신도시가 있어 강남 접근성은 물론 판교와 분당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습니다. 동천자이는 동천역 개통으로 분당까지 한 정거장, 판교역까지 세 정거장, 강남까지 7정거장으로 강남 편의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며 좌측으로 경부고속도로, 우측으로 용서고속도로가 나와 있어서 강남 접근성 및 판교, 분당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러나 역세권 입지를 갖추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2016년 개통 예정인 동천역부터 이곳 동천자의 현장까지 도보로 22분이 걸렸습니다. 걸어서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동천역 바로 옆에 위치한 유통업 단지는 주거 단지에 있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아 보였고 역 주변에 형성되어야 할 상권을 가로막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물류창고 주변에는 대형 화물차들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수시로 들락거렸습니다. 또 도로 가장자리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점령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물류 문제가 좀 부족합니다. 거기 역세권이고 사람들이 흡인력 있는 데잖아요. 거기부터 주차를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이게 사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학교 시설로는 단지 내에 있는 동천초등학교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중소형 평수 위주의 3,000세대 대단지가 입주 예정인데 초등학교 하나만으로는 학생 수용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동천자이의 분양 성패는 적정한 분양가 책정이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분양한 포스코건설의 수지동천 더샵 파크사이드의 경우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 후반으로 정했다가 미분양이 났습니다. 현재는 에어컨과 발코니 확장비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인 분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천자이의 견본주택은 이달 중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21-3번지에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신흥시장의 상황이 1997년에 외환위기 때와 매우 흡사하다는 경고가 월가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월가의 헤지펀드 포트레스 인베스트먼트 그룹은 지난달 30일 투자자 보고서에서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신흥시장 자산 투매가 최소한 201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보고서는 신흥국이 위축 국면에 진입한 지 3주가 됐으며 이 국면은 18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포럼 자산운용도 신흥시장 위기가 4년여간 이어지며 지금 상황이 1997년 아시아의 외환위기 시작 때와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역시 신흥시장 손실이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위기 때보다도 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제금융협회도 지난 1일 낸 보고서에서 올해 신흥국이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자금 순유출을 기록하고 그 규모는 5,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3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화그룹이 오는 9일 창립 63주년을 앞두고 10월 한 달간 임직원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전국 20개 계열사 50여 개 사업장 임직원이 헌혈과 농촌 일손 돕기, 또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벌입니다. 특히 올해 메르스 여파로 헌혈자 수가 급감한 점을 고려해 헌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합니다. 오늘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에서는 이태종 한화방산부문 사장과 나머지 계열사 임직원 150여 명이 단체로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15일에는 여의도 63빌딩에서 한화생명, 한화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임직원이 단체로 헌혈할 예정입니다. 올해 한화그룹에 합류한 한화테크윈, 한화토털, 한화텔레스, 한화종합화학 임직원도 헌혈과 지역농촌 일손 돕기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금연 치료를 받을 때 전체 비용의 평균 40%에 달하는 흡연자 본인 부담 비율을 20%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상위 12개 대부업체의 전체 대출 21만여 건 중 여성 이용 건수가 10만 5천여 건으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릿수를 착각한 은행 직원 등의 실수로 송금 거래를 잘못했다가 취소한 금액이 지난 3년간 하루 평균 2,000건가량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인스턴트 메시징을 매일 활용하며 특히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지향입니다. 가을이 점차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란 하늘이 펼쳐졌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어 화재 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날씨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큰 일교차인데요. 내일도 아침엔 무척 쌀쌀하고 한낮에는 따뜻함이 전해지겠습니다. 춘천의 경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6도 정도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눈에 띄는 구름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의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3도, 낮 기온 25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구름의 양이 점차 늘겠습니다. 강원 북부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낮 기온 광주 25도, 대구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글날인 금요일과 토요일은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후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이번 가을은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텐데요. 덕분에 올가을 단풍은 유난히 곱게 물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